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전통시장은 명절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는 면회객들은 짧은 시간 애틋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추석의 별미 송편은 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가고 전집에선 쉴 새 없이 전을 부쳐냅니다. 생선 가게 상인은 오랜만에 명절 대목을 제대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오래간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이게 코로나가 진짜 다 끝나가는 기분이었어. 어제 막 줄 서갖고 동태볼로 20짝 떴어. 청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비접촉 면회가 시작됐습니다. 면회 가능 인원은 3명, 주어진 시간은 20분뿐이지만 유리를 사이에 두고 표정 하나 놓칠세라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엄마 나왔어. 아들 왔어. 운동 많이 하시고 밥 잘 드시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집으로 모시고 갈 거니까. 연휴 셋째 날 시외버스 터미널은 다소 한산했지만 귀성객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안고 고향을 찾는 마음이 즐겁기만 합니다. 올라가시는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좋지요. 아주 반갑고 가족들 만나니까 모든 귀성객들도 즐거운 추석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속에 찾아온 두 번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지자체와 지정병의원에서 편하게 맞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백신을 안전하게 옮기는 숨은 노력들이 있는데요. 수송 과정에서 온도를 맞추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 효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군 병력의 에스코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백신은 청주 오창을 비롯해 경기도 이천, 평택의 국내 물류기지 3곳으로 수송됩니다. 전국 각 지역으로 수송되기 전 가장 많은 물량이 모이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A급 형태, 즉 VIP 경호에 준하는 경찰과 군병력이 에스코트에 나섭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경찰 기동대 버스를 비롯한 순찰차와 군용 차량이 5대 이상 호위하고 일반 시내도로로 진입한 뒤로는 모든 신호를 개방해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개의 국내 물류기지에 도착한 백신은 전국 5곳의 광역 대형 창고로 수송되고 이곳에서 각 지역 병의원 등 전국 15만 8,800곳의 백신 접종기관으로 옮겨집니다. 이때부터는 B급 형태, 에스코트 단계가 한 단계 내려가지만 경찰과 군용 차량의 호위는 계속 따라붙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백신 접종 차질과 방역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 경찰과 군에서는 이른 새벽 시간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수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경찰과 군 병력이 안전하게 전달한 백신의 수송 횟수는 9천여 회.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의 물량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의료진만큼이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찰과 군 병력의 에스코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인삼 가격이 폭락하면서 인삼 농가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삼을 출하해봐야 적자라며 인삼밭을 아예 갈아엎는 농가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 인삼 산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더해져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수동 기자의 집중 취재입니다. 지난 13일 보은군 탄부면의 한 인삼밭. 트랙터가 밭에 심어져 있던 3년근 수삼 3,000채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인삼 가격이 폭락해 이대로라면 생산비가 더 들어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인삼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농민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저 자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서 고생했던 게 그냥 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여기 또 희망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인삼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2016년에 4만 700원이었던 수삼 한 채 소매 가격은 3년간 전혀 오르지 않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 3만 5,200원, 현재는 2만 9천 원으로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충북은 지난해 인삼 재배 면적이 전국 1위, 생산량 2위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지금 평산 원가가 안 나오니 비템이 올라앉아서 지금 전부 다 죽을 지경입니다. 인삼 가격이 폭락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동남아 등의 수출길도 막히고 각종 축제를 통한 판로까지 사라져 재고가 많이 쌓인 것도 큰 이유입니다. 인삼 농가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매를 이번만큼이라도 예를 둬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안 되면 농업 중앙회를 통해서라도 좀 수매를 좀 해서. 문제는 코로나19 리스크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삼 경작 신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인삼이 정확히 얼마나 경작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배량의 30% 정도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라도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삼 경작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무자조금법에 의해서 경작 신고 의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걸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 도입을 목표로 지금 그 자문단체랑 저희랑 지금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소비 측면에서 보면 인삼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는 인삼을 건강한 맛으로 인식하는 반면 젊은 층은 쓴맛, 싫은 맛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인삼 제품을 개발해야 하지만 판에 박힌 제품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삼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지속 가능한 인삼 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황수동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벌과 모기 등 독충에 의한 피해가 큰 시기인 만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귀성객들이 오가는 청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부터 가축을 지켜달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달에만 인접한 강원도에서 양돈 농가 3곳이 감염됐고 멧돼지 폐사체가 수시로 발견될 만큼 여전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와 차량 증가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휴 전후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만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귀성객들에게는 농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그 벌초나 성묘를 가게 되는데 그 다녀와서는 농장을 출입하지 마시고 혹시나 출입하게 된다면 환복 등 그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서 그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영동에서는 산에서 버섯을 따던 60대가 벌에 쏘여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충북에서만 4명이 벌쏘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쏘임 사고가 빈번하자 주의 단계를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1,500여 건의 벌쏘임 사고 가운데 60%인 950여 건이 8, 9월에 집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산행 시 밝은 옷을 입고 자극적인 화장품이나 단맛 나는 음식을 휴대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두운 색 계열의 옷 같은 경우에는 곰이나 이런 벌들한테 있어서 천적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벌이 공격성을 띨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서가 지난 지 한참이 됐지만 일본 내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도 기승입니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 초 채집한 작은 빨간집 모기의 일평균 개체수는 지난달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진드기나 뱀물림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풀에 눕거나 길 아닌 수풀을 지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5명 등 모두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충주와 진천에서도 각각 5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진천에서는 외국인 인력회사 관련 연쇄 감염이 9일째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23명이 됐습니다.
음성과 단양에서는 1명씩 확진되며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851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지법은 외국인 명의로 불법 개통한 선불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23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19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정 취득한 200여 명의 외국인 여권 사본으로 휴대전화 선불유심 가입 서류를 위조하고 불법 개통한 선불유심을 2달간 292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졌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